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Parasite. Bong Joon-ho. Bong Joon-ho. Parasite. 자,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을 했죠. 이게 경제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관왕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화계나 문화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네. 경제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산업, 콘텐츠 산업 자체로는 그 일명 이 용어가 있는데요. 네. 오스카 바운스, 오스카 바운스. 버프.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무슨 상이라도 하나 타면 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훌쩍 뛰어오른다. 버프 받는다. 예.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 영화 산업,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렇게 콘텐츠 산업에서 좋은 효과가 나왔을 때는 연관 효과가 큽니다. 대표되는 파생되는 것이 효과. 관광, 유통 네.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산업 중에서는 소비재 산업, 특히 패션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여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국가 브랜드라고 하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바이 코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런 거 돈으로 환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건 돈으로 찌는 건 좀 무망한 것 같고요. 아직 연구소에서 지금 막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각종 민간 연구소에서 네. 곧 연관 효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카데미상에 사실 상금은 없다고 합니다. 각종 다른 어떤 부가 혜택 같은 것들은 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영화 자체로만 봐서도 아카데미상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이 갖는 힘이라는 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그 오스카 그 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약 한 400달러라고 그래요. 제조 돈으로 원가가 치면? 돈으로 치면 하고 이제 오스카 아카데미에는 상금이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각종 상품들이 많아요. 크루즈 여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예,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상금을 준다라고 하는데 네. 영화 산업 자체로만 보면 아마도 전혀 다른, 즉 오스카 수상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생충 자체의 북미 시장의 개봉 관수를 보면은요. 작년 10월 말에 먼저 들어갔을 때가 처음에 3개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깐느 막 이제 격파하면서 나갔잖아요, 수상이. 그럴 때 800개, 900개 이상까지 갔다가 네. 지금 엊그제 탄 이후로 지금 잡힌 게 한 2,000곳이 넘거든요, 벌써. 훌쩍 또 늘었군요. 그렇죠. 배 이상 늘었군요. 그곳에 관객들이 더 많이 온다면 아마도 앞으로 개봉 관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글로벌 박스 오피스. 이제 우리도 이제 아이언맨이나 이런 작품만 전 세계 매출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생충도 전 세계 매출액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10일 기준으로 약 한 1억 7천만 달러, 1억 8천만 달러, 2천억 될까 말까 하는데 아마도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개봉 관수를 넓히게 된다면 2억 달러 이상은 쉽게 전 세계 글로벌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흑백으로 만들어서 다시 재개봉한다고 네. 하기도 하고요. 자, 기생충 미국에서 드라마로 또 제작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한국 원작 콘텐츠 그 전에 드라마들 좀 있긴 있었는데 이건 영화를 드라마로 또 바꾸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개인 혹은 봉준호 감독이 만든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게 네. 굉장히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기생충 자체로만 보면 네.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네. 이게 영화는 호흡이 좀 빨랐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만들면 훨씬 더 커트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드라마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고 봉준호 감독의 전작인 설국열차가 있거든요. 네, 이건 이게 이제 5월에 리메이크가 거의 돼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드라마로 아마 시즌제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곧 5월부터 나오게 방영이 된다. 5월부터 방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니까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한국 영화 또 한국 웹툰 원작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생충은 영화지만 싸이도 있었고요. 네. 지금 특히
BTS 방탄소년단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한류 콘텐츠의 힘이 점점 뻗어가고 있는데 기생충이 어떤 또 가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류 4.0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한류 콘텐츠, 한류 산업, 한류 문화 산업에 좀 이 단계가 있었습니다. 한류 1.0이 언제였냐?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이제 요ን사마 겨울 연가가 일본에 가서 처음 시작했던 것을 한류 1.0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한류 2.0은 K-팝들이 막 퍼지게 되면서 동남아 쪽에서 한류 열풍이 부른 것을 한류 2.0이라고 합니다. 네. 한류 3.0은 BTS로 대변되는데요. 그 시장이 동남아, 아시아권이 아니라 탈아시아, 그렇죠. 유럽, 미국 쪽 글로벌로 가는 문화가 이제 한류 3.0이라고 그림이 하는데요. 무대에 서했으니까요. 네. 이제 한류 4.0은 뭐냐? 이제 우리가 단순히 뭐 문화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관련된 자본도 들어가는 네. 산업적으로도 이제 한국이 주인공이 되는 아. 또 다른 컨텐츠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네. 그런 차원의 한류 4.0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기생충이 한류 3.0에서 4.0으로 넘어오는 그게 굉장히 BTS와 함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뭐 영화 관련해서 관심을 끌었던 게 또 이미경 부회장이 왜 거기서 수상 소감을 말했냐 이런 것들도 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투자 배급사입니다. TJ ENM은. 네. 그리고 바른손 ENA인가요? 제작사죠. 예, 제작사입니다. 지금 두 기업에 대한 관심도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 좀 관심이 주가가 뜨거운. 올랐습니까? 예, 뭐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상한가니까요. 아이고야. 네. 100%가 났고요. 바른손 ENI도 100%까지 올랐어요.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벌써 한 30%, 오늘도 상한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손 ENI도 거의 한 뭐 60% 이상 오른 이런 상황이긴 한데 네. 예, 이게 주식 시장, 그러니까 주가와 그 회사와는 조금, 그러니까 주가는 앞을 내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바른손 ENI가 이번에 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은 기생충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투자는 늘 조심해야 되고 본인의 판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 두 회사 말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선효과를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영급되는 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짜파구리라고 네, 하죠. 농심이죠. 농심이 네. 지금 뭐 그 할 때도 벌써 그 제조법 뭐 이런 거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기도 하고요. 네. 매출도 지금 글로벌 매출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패러디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에서 막 그 와이파이 찾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패러디하는 모습도 있고 거기에 맥주랑 소주가 나옵니다. 관련한 업체들도 굉장히 톡톡히 후광 효과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이 효과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또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워낙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관광 쪽에서는 그 촬영지들에 뭐 굉장히 많은 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생충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올랐는데 네. 많이 높이긴 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높인 거냐, 아직도 부족한 거냐, 이건 좀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땅값, 전국 땅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땅이 한 3,300만 필지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등록된 필지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표준이 되는 대표가 되는 한 이렇게 50만 찍어서. 필지만 뽑아서 그거에 이제 가격들을 쭉 이제 매기게 된 겁니다. 표준이 50만 필지. 50만 필지가 예, 표준이 되는데요. 이 공시지가는 왜 중요하냐? 네. 뭐 앞으로 매겨질 세금이라든가 뭐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토부는 이제 뭐 집값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땅값도 현실화를 시키겠다. 시세 대비. 그래서 70%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고 했고 네. 올해 같은 경우가 한 65%가 넘게 일단은 맞췄다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그 결과 전국적으로 한 6% 정도 조금 더. 작년에는 9% 이상 뛰어서 막 왜 이렇게 땅값 뛰냐 해서 작년보다는 작년에 많이 뛰었고. 상승률이 조금 뭐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요즘 같은 작년에 이어서 시대에 두 번째인가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6.33%나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역시 이제 땅값들이 집값 못지않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을 보니까 강남구가 제일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성동구가 더 많이 올랐더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강남구가 작년에 한 23% 올라서 아, 작년에 많이 올랐어. 예, 작년에 많이 올랐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개발 호재도 많았었고 네. 작년에 강남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에서는 성동구가 약 네. 한 11% 넘게 오르면서 땅
상승률이 가장 높은 땅값이 강남구도 아닙니다. 10.5%면 적게 오른 건 아니군요. 아니죠. 그러나 이제 1위를 뺏긴 거죠. 예, 성동구한테 뺏겼는데 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무슨 뭐 카페골목, 카페타운 뭐 이렇게 좀 성수동 예, 개발, 쪽. 뚝섬 네. 개발들이 있고요. 성수동에 또 성수동 쪽의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시세가 이제 땅값으로도 반영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하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워낙 이 성동 쪽이 낮게 좀 평가된 것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성동구의 그런 어떤 파악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서울만 봐도 티가 좀 납니다만은 이번 발표에서 보면은 주거 지역의 표준 지가가 네. 특히 많이 올랐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보유세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결국 세금에 대한 문제고요. 세금이니까 당연히 뭐 보유세, 재산세랑 연관이 되겠죠. 또 고가인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증여 상속한다면 여기도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그것이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도 소득 자산의 가치 이게 평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에 이제 또 종부세라든가 이 보유세, 재산세와 이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거의 상한선인 50%가 나오는 서울은 거의 아마 이런 정도에 나오는 지역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 6점 몇 %였죠? 그러면은 네. 또 일각에서는 보유세 관련해서 또뭐 세금 폭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네. 다른 쪽으로 보면 여전히 전체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제대로 시세 반영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땅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가령 뭐 지방의 어떤 한적한 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 얘기냐? 내놔도 안 팔리거든요. 호가만 있는 예, 호가만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세에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기에 네. 과거에는 시세 대비 30%, 40% 왜냐하면 그 유동성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냐면 가령 서울 중구 뭐 명동의 한복판에 있는 땅은 살 사람이 없어서 안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 좋은 땅이니까 갖고 있으면 쥐고 계속 있어. 오르니까. 예,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르니까. 그런 경우인데 그런 땅도 마찬가지로 시세 대비 50%의 공시 지가를 받았다면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마도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땅값도 이 지가 표준 지가에 대해서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